청년 실업률이 높아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요즘, 대구 젊은이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이들의 돌파구는 없는지 알아봅니다. 택시 회사들이 현금 수입을 줄여 신고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도 택시 회사가 가로채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중 FTA 체결 등으로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청년 인재 양성과 수출 확대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위크인 대구 2014와 제33회 산업디자인 박람회가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돼 사흘간 계속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택시 요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받다 보니 상당수 택시 회사들이 이를 악용해서 수입을 줄여 신고하는 등 탈세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축소해 신고하다 보니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세의 일부가 택시 회사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한 택시 회사의 유가보조금 집행 내역으로 이 회사의 실제 수입을 추산해봤습니다. 지난 2012년 1월에 운행된 택시는 모두 70세대. 산납금과 운행 일수를 곱하면 실제 한 달 수입은 대략 2억 1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가스값과 차량 수리비, 차량 구입비 등 이른바 운송원가 32%를 빼면 석 달에 4억 2천만 원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세무서에 얼마나 신고했을까? 2011년 4, 4분기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부가세 경감세액은 2천만 원으로 세무서에는 2억 2천만 원을 신고했던 것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이 회사는 매출의 절반 정도만 신고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신고는 9만 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료대금 4만 원 공제해버리고 실제 성급되는 그 5만 원에 대해서만 신고하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작위 기사를 고용해가지고 일정 부분 하고 그 차는 소위 운유로 이래 잡아버리는 거. 다른 물건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택시 요금에도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이 10% 가운데 1%만 받고 나머지 9%는 택시기사에게 돌려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은 매달 평균적으로 17만 원 정도 돌려받아야 하지만 택시회사의 매출 축소 신고로 이 돈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 회사에서 임금에 포함시켜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인 부가세를 경감시켜서 그 택시 자본들의 최저임금 보존용으로 사용을 하고 정작 기사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국세만 낭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현금으로 기사들에게 주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대구시는 실태 조사조차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비싼 대학 등록금을 대출하고 새벽부터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해도 이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비수도권 대학생은 더 암울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보기관을 포함한 50개 공공기관의 취업 정보를 알려주는 공직박람회가 국세통을 이룹니다. 공무원 연금 축소가 논의되고 있지만 공직이라는 안정성이 주는 혜택이 어느 직업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좀 더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일단 직업이 확실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7급 공무원 113대 1, 9급 74.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공직이 지역 청년들에게 더 절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역에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다 보니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은 수도권 대학 졸업생을 선호하는 데다 해외 연수나 인턴 경력 등 많은 취업 스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쪽은 이제 또 많은 것을 개최하고 많은 것을 겪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에 비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겪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올 들어 대구의 평균 실업률은 4%, 전국 3.6%와 비교해 0.4%포인트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대구 청년 실업률은 11.8%로 전국 평균 9.3%보다 2.6%포인트나 높고 지역 전체 실업률의 3배에 육박해 지역 청년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4명 가운데 1명꼴의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해 공부를 하지만 취업이 어려워 사회의 출발을 신용불량자로 시작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12시부터 거의 10시간 가까이 알바를 하고 있어요.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몸이 굉장히 아픈데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장 학교는 다녀야 되기 때문에. 취업과 연애, 결혼은 포기해야 한다는 이른바 3포 세대의 젊은이들.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인지 사회에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청년 취업난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지만 젊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국가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교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고령자 복지 예산 비중을 보면 1982년 46.6%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68.3%까지 치솟았습니다. 2012년 일본 중의원 선거의 투표율입니다. 20대는 37.9%를 기록한 반면 60대 이상은 74.5%를 기록해 20대를 압도했습니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나이대에 국가 예산이 집중되는 소위 실버 민주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표가 있는데 마음이 갈 수밖에 없지, 국회의원들은. 원칙은 2세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선 내가 당선되고 가야 되니까. 최근 각종 선거에서 한국의 20대와 60대의 투표율입니다. 적게는 27%포인트에서 많게는 37%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20대와 60대 투표율이 큰 차이가 나고 지역 청년들의 투표율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 각종 사회 비용이 증가하면서 세수는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정된 예산은 투표율이 높은 연령대에 집중된 정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20대의 진입에서 사회에서 막 출발한 청년층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책 수단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지. 결국 청년층의 문제는 청년 스스로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투표라는 정치 행위에 자신들의 관심사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 하나 만들면 얼마나 그 이해관계가 달려있어. 젊은이들은 정치에는 늘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개인주의니까.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현실에서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은 농산물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까다로워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관원에서 발행한 농산물 인증서만 내면 원산지가 증명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존에는 농가가 원산지 증명을 받기 위해 원산지 확인서와 원산지 소명서,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수매출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농산물 인증서만 있으면 되는 만큼 절차가 대폭 줄었습니다. 대구 공무원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체계에서 직급별 승진 때 기본급 상승률이 평균 11% 안팎인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만 17%로 책정돼 필요 이상으로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이 같은 왜곡된 보수체계를 6급 이하 하위직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청년 인재 양성과 수출 확대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의 속수무책인 지역 농업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참외 농사를 위해 보온덮개 골조를 세우고 있는 남성재 씨. 이제 갓 20살이 된 남 씨는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농산일에 뛰어들어 올해 2,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해 첫 수확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일찌감치 농업의 매력을 느낀 남 씨는 농촌을 지켜나가면서
억대 분홍을 꿈꾸고 있습니다. 농장을 크게 기업식으로 지어서 연소득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꿈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남시와 같은 청년 농업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가 현장에 청년 인재를 키우도록 교육 방식을 전환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업 경쟁력 현장에 젊은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또 기술, 수단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FTA 파고를 넘기 위해 K-팝과 K-푸드를 연계해 중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신규 해외 시장 개척 등에도 나서 농식품 수출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2020년까지 농식품 수출 1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리더를 양성하고 농식품 수출을 늘려 시장 개방의 파고를 넘어서려는 경상북도의 계획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에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시민의 행복과 안전에까지 디자인이 접목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디자인의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대구 디자인 위크가 오늘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손 모양의 3차원 형상입니다. 이 디자인 정보를 3차원 프린터에 입력하면 같은 모양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금형을 제작하기 전에 미리 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소재가 다양해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딱딱한 소재로 형태만 확인 가능했던 데 비해서 저희는 플렉시블한 소재로 실제로 착용해보고 실제품에 적용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품에 가까운 출력물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산업뿐만 아니라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조명이 따라 움직이고 말을 거는 문구가 나타나는 생명의 다리는 자살 방지를 위해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됐습니다. 부산경찰이 도입한 안심 귀가돕기 스마트 보안 등과 표지판은 실제로 범죄 발생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자연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중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디자인 위크인 대구는 모두의 행복, 디자인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내걸고 7개의 주제 전시관에서 생활 속에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그 변화는 물질적 풍요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디자인의 발전보다는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의 정책을 피는 일환으로 청소년을 위한 진로 특강과 기업과 구직자를 이어주는 잡페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디자인 체험 활동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졸음 쉼터가 있는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53건으로 쉼터 설치 전인 지난 2011년 상반기보다 47%가 줄었으며 사망자도 62명에서 56명으로 10% 정도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에 졸음쉼터 36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오는 2017년까지 졸음쉼터를 23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고 시설 위주의 단발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합당한 지원과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댐 주변 정비 사업과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은 다목적 댐인 안동과 이마댐, 용수 공급이 목적인 영천과 운문댐 등 4개 댐입니다. 댐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한 지가 하락, 교통 불편, 안개의 증가로 인한 호흡기 환자 증가, 농작물 수확 감소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연구원은 최근 관련 보고서에서 도내 소재 4개 댐의 기회비용과 주변 지역 피해액이 2,400여 억 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개댐의 지원액은 지난해 92억 원으로 피해액의 20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혜성,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댐 주변 지역 주민의 항구적인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합당한 보상과 함께 근본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농로 포장이라든지 마을 회관 운영 지원이라든지 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단발성이고 시설 위주의 사업이 이루고 있어서 주민들이 체감이 어렵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댐 주변 지역이 발전하고 물 부족 사태와 친환경 시대에 맞는 물 관리를 위해서는 댐법과 4대강 수교법 등 분산돼 있는 개별법의 통합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 가지로 난립되어 있는 지원법을 하나로 체계화해서 물기본법을 개정을 해야 돼서 이를 통해 가지고 단발성 사업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젠 정책 당국이나 지역민 모두가 댐 건설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하고 정책을 펴나갈 때 진정한 상생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북도 연맹과 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한 대구 경북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가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쌀 전면 개방 선언과 한중 FTA 체결 등 각종 농업 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수입 농산물과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를 몰아내고 지역 농업 지키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번 주 전국 1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김장 재료 구입 비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에 17만 5천 원 선으로 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일부 김장 재료의 공급이 잦은 비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정김치와 상품김치는 57대 43으로 가정김치의 김장 비율이 높지만 금액으로는 상품김치의 시장 규모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를 경험한 외국인 투수 알프레도 피가로와 계약금과 연봉을 합쳐 총액 7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미니카 출신의 피가로는 우완 정통파 투수로 지난 2004년부터 메이저리그 통산 52경기를 뛰며 5승 8패의 성적을 거뒀고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에서 2011년 이승엽과 함께 뛰던 시절에는 8승 6패에 평균 자책점 3.42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시사톡톡 시간에는 개인주의적인 도시의 삶을 청산하고 농촌 마을로 이주해 미래를 일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귀농인들이 직접 출연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달 25일 군위군청 건설과 소속 황모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구 한 도로 옆 배수로에 빠졌고 지난 6일 저녁에는 군위군 우보면 부면장 박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45%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트랙터를 들이받아 트랙터 운전자와 부인이 다쳤습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군위군수 비서실장인 김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군위군은 김모 비서실장과 박모 부면장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월세를 독촉하는 70대 집주인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양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5월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72살 여주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남편인 75살 이모 씨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는 수조 원대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인 52살 현모 씨와 총괄기획실장 4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08년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김 씨의 개인 투자금으로 가장해 차명 계좌에 분산하고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자금을 은닉하고 일부는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관련 사건 재수사에 들어가 지금까지 이들 외에 6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46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칠곡의 한 야산에 공장을 차려놓고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산의 3분의 1 가격인 중국산 저질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이라 적힌 포대에 옮겨 담은 뒤 10톤가량을 대구 시내 전통시장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구 경북 지역 26개 업체와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대구에서는 북구청과 정안철강 대구공장 등 12곳이 산재다발 사업장에 포함됐고, 경북에서는 문경시청 자원순환센터와 구미시청, 고령군청 등 14곳이 포함됐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편의시설 시공업체인 대한산업개발과 영남대 의료원은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2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